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다며 이명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때부터 벌써 대통령의 대명사는 V가 아니라 G였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여론 조작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사모님 거야. 그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오히려 그게 공천 사기 한 거에 자백이 되거나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석입니다. 드디어 트리거가 당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일단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맡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태고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통화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녹음을 한 달가량 지난 6월 15일 명 씨가 지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명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만 공개돼서 의혹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태블릿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명 씨의 부연 설명은 더 충격적입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왜 이거 처음에 무엇이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인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이미 김영선 공천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느냐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타박했고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는데 당에서 말들이 많다고 변명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다시 전화를 했다고 김 여사가 확인해 준 겁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5월 9일보다 일주일 앞선 5월 2일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이명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잔뜩 생색까지 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명 씨의 전화를 받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냐고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히 악의가 들어맞지 않나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몰아붙인 이날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공천 발표 전날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명 씨는 이미 권력설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을 겪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의심한 대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꼭두각시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대통령의 대명사는 V가 아니라 G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관 인사도 김 여사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이와 관련한 녹음 파일도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이 저희들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또 추후에 또 관련된 내용을 좀 공개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또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통화 녹음이 명 씨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진 거지.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협박했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심각한 내용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하지 말라니까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이제 남은 것 중에 가장 파괴력 있는 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육성 아닐까요?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심이 이반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스캔들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들조차 탄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박근혜 도플갱어론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데 이어 세월호와 이태원이라는 대형 참사를 겪는 과정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알고 보니 비선실세가 사실상 통치하는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속였던 수많은 거짓말까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랄 만큼 흡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순한 맛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신국정농단은 매운맛입니다. 새로울 신이 아니라 매울 신자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등장인물들의 화려함과 대담함, 뻔뻔함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찜짜 먹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 같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 비리 의혹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비리 스케일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명 씨의 통화 음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위중한 사건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화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요? 예. 그 차 아프지 뭐. 그게 안 나요.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야?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통화입니다. 약간 머뭇거리는 강효경 씨에게 명 씨는 이렇게 해서 빨리 치워버리자고 채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럼 됐어요. 응답 샘플 2,000개와 40만 원. 무슨 뜻일까요? 처음 공개됐을 때는 알듯 말듯했던 암호 같은 숫자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40만 원의 의미에 대해 강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한 600개 샘플이 축출됐을 때 4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2,000개로 만들라는 명 씨의 지시는 40만 원 들여 500개 정도를 마친 응답자 샘플에 1,500개 가량을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원본 데이터 자료를 검증한 결과 실제 통화를 하지 않고 만들어낸 가짜 샘플이 1,522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답 완료 샘플 앞에는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로 알파벳 2를 표시하는데 2가 표기된 응답 완료 샘플은 516개에 불과했습니다. 명 씨의 지시대로 조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 무슨 에러가 떴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2%를 올려라 이렇게 나왔겠죠. 명 씨는 보정 작업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부인해 왔는데요. 조작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최초로 나온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9월 29일 보고서 말고도 모두 7건의 조작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결과 2등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원래 1등이었던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1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론 조작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쪽에부터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서 48.21%를 얻어 윤 후보를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34.80%를 얻는 데 그쳐 윤 후보보다 크게 뒤졌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원 투표가 중요했던 겁니다. 명 씨가 선관위 신고 의무가 없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경선에 개입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명 씨와 연루된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 씨를 보호하기 바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웬만한 정치인은 모두 명 씨와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강효경 씨가 공개한 27명의 명단이 그것입니다. 홍 시장 역시 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문제 삼지 못했던 걸까요?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에서 명 씨는 6월 15일 지인과 대화하면서 2020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때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고마워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조언이 전화 왔더라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천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는 이미 나온 바 있는데요.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은 처음입니다. 이 통화에서만 4명의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명 씨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을 해줬다는 주장을 명확히 합니다. 이 중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우는 사례가 특별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김진태 지사가 공천을 받게 된 배경에도 김 여사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원래 경선도 못 해보고 컷오프 됐던 김 지사가 명태균 씨의 코치를 받아 김 여사가 다니는 운동시설을 찾아가 충성맹세를 했고 공천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전화기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자고 있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내가 김진태한테 이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김진태 지사는 의원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윤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인 걸로 유명하죠. 그때 기분 나빴던 윤 대통령이 김 지사를 컷오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선도 못 해보고 탈락했습니다. 김 지사는 공천 탈락에 항의하며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컷오프 이틀 만에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 게 명, 김 두 비선실세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의원의 이 증언은 경선 대상자 확정 당일 아침 윤 대통령 부부의 침실 풍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가 자고 있는 윤 대통령을 깨워 정진석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게 해서 컷오프된 김 지사를 경선 명단에 넣게 된 과정입니다. 이 의원은 이 얘기를 명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김 지사한테 하니까 김 지사가 깜짝 놀라며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 의원의 증언은 명 씨가 2년 전에 강효경 씨에게 자랑한 통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명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용이 명 씨의 허풍이라고 주장해온 여권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해집니다. 김 여사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는 또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저 서울에 1000개 한번 돌려보지.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 그거 좀 돌려줘요. 선거 이틀 전에 이뤄진 통화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 및 지방선거 공천 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상 자백하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선거 도왔다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검찰이나 딴 데서 다 꼬리 잘라갖고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리고는 오히려 그게 공천 사기 한 거에 자백이 되거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원금을 거둬 대선 여론조사에 썼는데 이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김 전 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금으로 갚았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선거보전금을 이렇게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전 의원이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효경 씨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편이니까 윤 대통령 선거 도왔다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공천 개입을 자백하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강효경 씨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주장하는 형국이었다면 이제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의원의 육성까지 나온 셈입니다. 여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사장이죠. 김태열 씨도 가세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지난 목요일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은 녹취가 계속 보도되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는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지난 7월인데요.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지난 10일 종결 처리했습니다. 석 달가량 입건조차 않고 있다가 내사 종결해버린 것입니다. 선관위가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인데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9월 초 이전까지는 수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국민은 이제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길일 겁니다. 얼른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트라우마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정치를 이권으로 치부하는 세력에 정권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여론조사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국가산업단지 청부개발 및 유출 의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건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권위와 정당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계엄을 검토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이미 계엄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충안고 동문들로 군사적 진영을 갖춘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하려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당장 시급합니다.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윤설이었습니다.